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김산수 위원장님께서 의원 발의 조례안 제안 설명 관계로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각장애인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선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의원입니다. 평택시 시각장애인 현장 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시각 정보를 언어로 전달하는 현장 영상 해설 지원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 참여와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여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및 제7조의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국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602호 평택시 시각장애인 현장 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 개별 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은 없으며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참여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장이나 영상에 대한 해설 서비스 제공에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시각장애인 현장 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참 오랜만에 회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최선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시각장애인 분들에 대한 영상해설 활성화, 현장 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좋은 조례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도 뒤져보고 했는데 이 현장 영상 해설이라는 게 그러면 현장 영상 해설사 분들이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조례 2조 2호에 보면 평택시 관내에 관광, 문화, 예술, 체육, 그리고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이게 지금 그 콤마 찍힌 게 체육 콤마 행사예요? 아니면 체육 행사가 앞에 다들 이렇게 행사들인 겁니까? 일반적인 행사로 보시면 그러니까 뭐냐면 예. 관광 행사, 문화 행사, 예술 행사, 체육 행사. 그럼 콤마 이렇게 찍히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관광, 문화, 예술, 체육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저희 행사할 때 아니, 다? 그때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정도의 행사면, 그리고 이 정도의 관광과 문화, 예술, 체육, 지금 그러면 1년에 지금 부서에서 추계하는 게 그 시설과 행사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 부서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지금 관광 문화유산과, 네. 관광 문화유산 관광과, 네, 문화예술과, 네. 뭐 모든 전 부서 다 아우르고, 거기만이 아니라 기획관광경제실, 우리 뭐 복지국, 뭐 행정자치국의, 문화국제국의 모든 전 국의 행사까지 다 지금 포함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되면? 행사는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현장 해설사가 지금 예. 전국적으로 38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에는 아직 예. 현장 해설사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 이제 현장 해설사 분들이 이제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그리고 이제 우선은 행사나 그럴 때 저희 큰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저는- 참여하는 곳으로 이제 우선은 해야 네.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손을 못 대요. 이러면 평택시, 저 화면을 꺼줘. 의원님들이 다 쳐다보시네. 그 평택시에 지금 이러면 전 분야, 전 부서, 모든 행사와 모든 분야, 모든 곳에 다 이 조례대로면 우리가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비용 추계도 없어요, 뒤에. 비용 추계도 미천부 사유서가 지금 1억 원 미만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용 추계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하려면 비용 추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을 위한, 평택시의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그 어떤 현장의 영상 해설이 정확히 어떤 모양으로든 해설사분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현장의 어떤 전자기기를 통해서든 나가려면, 제대로 집행이 되려면 이 부분은 조례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담기보다는 정확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거니까, 제가 볼 때 시각장애인 협회도 그걸 원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 행사들 위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대로면 우리 평택시 전국이 다 포함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되지 않나, 이 조례 안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좋은 조례예요. 그러면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과 모든 행사에 지원이 되고 있느냐, 지체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전 분야에 지원이 되고 있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담고자 하는 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지만 과연 이게 현실성 있게 이 조례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겠느냐에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이 좀 어쨌든 뭐 그 체육 행사만 해도 1년에 뭐 한 500개 정도 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모든 행사를 다 합하면 뭐 네. 가지수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 의원님께서 3조의 이제 적용 범위에 네. 이제 평택시하고 이제 출자 출연기관, 공기업 이렇게 이제 좀 우선은 뭐 말씀을 좀 아니 해주신 그게 것 다예요. 그냥 평택시 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의 취지는 잘 알겠으니까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정의구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조 2항은 이제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있는 시각장애인분들과의 간담회도 했고, 또한 우리 이제 협의 부서하고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지금 현재 모든 거에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과 지금처럼 많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발언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축제나 행사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시각장애인 쪽에서 요구를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지금 현재 그 각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은 1년에 한 30회 정도다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교육 양성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이제 계신 강사분들이 와서 해설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설자분들이 한 번 왔을 때 이제 25만 원에 대한 플러스 이제 송신기 기간인데, 그것이 이제 대여했을 때 우리가 이제 구입하지 않고 대여했을 때는 5천 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4월 15일 날 어떤 장애인의 날에 이분들이 매해 이렇게 일한 것을 원했지만 하지 못해서 본인들이 이제 자비로 했을 때 그렇게 이제 30개 정도를 해서 70여 명이 이제 참여를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새로운 세상을 본 것 같다라는 것을 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이분들도 그 기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할 그러한 것을 느꼈다. 그리고 또 간담회를 했을 때 굉장히 이분들의 그런 간절함, 절실함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야지 되는 걸로 이제 보아집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해 주실 의원님 계실까요?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현장 영상 해설에 대해서 사실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좀 알게 됐습니다. 앞에 안 보이시는 장애인분들께서 어떤 현장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귀로만 듣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림이 안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치유를 해주기 위한 어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전국의 22개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경기도에는 지금 7개가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한 곳이 수원시인 것 같습니다. 2023년도 7월 12일 날 한 2년이 채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처음 이제 조례 제정한 것이 어떻습니까? 좀 조례 제정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어떤 사례도 좀 공유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7개 경기도 지자체의 영상 현장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가 어느 정도 사업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해서 이제 7개 시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좀 이제 해봤는데 아직은 이제 조례만 만들어져 있고 뭐 사업비를 추진하거나 뭐 행사에 이제 지원을 해주거나 하는 시군구는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직 예산 투입은 한 사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영상 해설사를 투입을 하면서 기본적인 그냥 예산 같은 것도 뭐 지출된 사례가 없어요? 경기도에는 아직 아직 없는 없어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7군데 지자체 조례를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조례하는 준비를 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단촐합니다. 다른 데를 보면 일단은
그 위원회 설치가 다른 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7군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위원회 설치가 좀 있고 또 특이한 것이 현장 영상 해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하나 있는데 다른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뭐 지금 당장 설치 운영을 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설치를 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를 일단 만든 걸 보면 그러면은 지금 평택시 지금 38명이 전국에 있다고 그랬죠. 현장 영상 네. 해설사가 자격증. 이게 특별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예, 민간 이게 자격증. 어떻게 자격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광진흥청에서 이제 음. 민간 자격증을 이제 해서 시험을 보게끔 돼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있어서 거기에 응시를 해서 이제 이게 어려운가요? 왜 전국에 38명밖에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현장 영상 해설사에 대해서도 이제 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이제 또 깊이 고민을 하게 된 부분이라서 아직은 저변 확대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평택시의 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국에 계신 38분의 해설사 중에서 실제 어떤 현장에서 투입돼서 해설을 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4월 15일 날 장애인 날 행사 때 이제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장애인 날 행사비에서도 이제 해드리려고는 했지만 이제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이제 자비 부담을 해서 한 분 모셔서 이제 해설을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은 처음 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우리 평택시 장애인 그 단체에 그 유사한 그 사례가 좀 있죠. 그 수어 통역 네, 통역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조례 올라온 것도 현장 영상 해설 지원 센터가 있듯이 지금 수어 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어통역센터는 아무래도 좀 오래됐고요. 센터를 만들어진 지 오래됐고 실질적으로 이제 민원 파트나 아니면 이제 행사나 그리고 이제 지금 취업 같은 거 면접을 보러 갈 때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 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평택 그 한국 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근거해서 통역 센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기에는 보면 수어 통역 센터 설치 근거가 사실은 없어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평택시 수어 통역 센터가 설치가 된 거죠? 글쎄 그거는 한번 제가 자료를 그것도 좀 한번 확인을 해드려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영상 해설사 활성화 지원 조례해서 이제 이 지원 센터는 지금 법령 근거를 이 조례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수어 통역 센터는 수어 통역 센터가 평택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또 설치 근거는 또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일관성이 있고 좀 체계적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수어통역센터에 통역사가 한 8분 계시다고 그러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수어통역센터가 1년 예산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아무래도 인건비랑 네, 운영비 한 해서 한 5억이 조금 예, 넘는 5억이 좀 걸로 알고 넘는 있습니다.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뭐 제안을 드리자면 혹시 나중에라도 이런 위원회나 이런 지원센터 같은 것을 이 법령에 의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지금 이 수어통역센터가 비슷한 류의 그런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통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애인 뭐 이런 통역 뭐 이런 해설 이런 지원센터를
하면서 이 팀별로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훨씬 예산 절감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 그래서 그것도 좀 필요하고요. 이 사실은 특정 현장 영상 해설사 지원 조례 아니면서 굉장히 조항이 많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잘못하면 좀 행정적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위원회 설치도 그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행정력도 많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뭐 장애인 그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 무슨 심의위원회나 이런 통합위원회가 있죠. 네,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이런 있습니다. 데서도 충분히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안에도 있듯이 그것도 위원회가 돼 있지만 장애인 복지위원회로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렇듯이 저희가 장애인 복지위원회 소위원회 또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현장 영상 해설사 이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잘못하면 이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 이런 또 지원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센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스러움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네, 최 소장님, 예, 추가로 답변 주십시오. 답변을 좀 해드리면 지금 우리 윤아 의원님께서 그 좋은 그 의견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수호 통역사에 있는 것처럼 이제 임의로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센터를 하게 될 때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좋은 제안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타 지자체보다도 여기 이제 그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타 지자체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을 때 또한 타 지자체에서 했을 때 이러한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넣어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각 장애인 분들이 이 조례 제도 근거 하에서 이분들의 그 안정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좀 더 세세하게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 지자체보다도 구체적으로 넣은 것이 아마 그 우리 그 시각 장애인 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조금 더 훨씬 더 우리가 앞서가는 그러한 보완을 했기 때문에 더 다른 데보다도 그 좋지 않나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러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담아서 했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영상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이나 이 언론인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도 좀 여쭙게는 게요. 현장 영상 해설사가 이 공식 명칭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 영상 해설 해설사. 활성화 지원 조례가 된 맞습니다. 것이고요. 그러면은 행사장에 가서 현장 영상 해설사 분들이 그 행사장에 참석한 이제 시각 장애인 분들이 어떤 부스에 가서 행사장의 부스에 가서 기계를 착용을 하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이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이렇게 것을 가지고 동시 통역기처럼 이제 하고 현장 영상 해설사 분들이 현장을 상황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영상에 어떤 영상들이 나오는지 누가 나와서 어떤 방향으로 뭐 인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주시는 영상 해설을 해준다는 거죠. 지금 평택시에 시각 장애인이 몇 분
분이십니까? 저희가 2,300여 분 되고 2,300여 분이요. 네. 청각장애인 분들은 몇 명이나 계시죠? 청각장애인요. 제가 따로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몇 명? 3,800. 3,800명 정도요. 3,800명 정도의 청각장애인 분들은 수어통역사가 계셨었고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들을 만들어서 이제 지원하겠다라고 시작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가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게 조금 부대끼지 않을까 싶은 게 10조에 보면 2항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 영상 해설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각 기관의 장은 이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가 충분히 다 수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장애인분들은 당연히 이제 요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지만 조례상으로 요구하면 저희가 제공해야 되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을 때 우리가 집행부 차원에서 행정력에서 이것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국장님 답하시기는 어려울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가 심의하면서 좀 더 고민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쉬는 시간에 더 저희가 논의 알겠습니다. 또 그러죠. 하실 때 말씀 주시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각장애인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들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관 건립에 따른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국 소관 동의안 2건, 보고 1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9-591호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관 건립에 따른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2일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시립추모공원 공공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당시에 제2추모관 준공 이후 의회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올 2025년 3월 24일 준공이 완료되어 이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추모관은 최대 23,000기 수용이 가능하며 현재 4,312기의 안치단을 비롯해 재래실, 유족 대기실, 수유실, 휴게실 등 다양한 편의 공간을 마련하여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평택시립추모공원은 2020년부터 평택도시공사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25년부터 27년까지 재위탁 계약을 통해 변화하는 장례 문화에 대응하고 시민들께 쾌적하고 안정적인 장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9-592호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는 공동주택 내 유휴 공간을 무상 임대받아 리모델링한 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은 위탁기관의 계약기간이 2025년 8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센터장 1명과 시간제 돌봄교사 3명이 배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과 센터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초등 돌봄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사항 한 건,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이후 3년째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애 친화적인 평생학습 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장애인 고등교육기관인 한경국립대학교와 협력하여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0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립 추모공원 제2관 건립에 따른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먼저 정일구 의원님이 질의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 추모관이 그러면 준공이 된 겁니까? 네, 지난 18일에 임시 개관을 네. 했다라고 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식 개관은 언제입니까? 저희 임시 개관을 했으면 저희가 4월 18일부터는 이관에 이제 안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일관이 다 차서 네. 그 안치하는 거 임시적으로 임시 지금 안치를 했고 안치 18일부터 네. 보호자들 있는 예. 곳 가족분들이나 네. 유족분들이 있는 곳에서 같이 같이 그 안치를 그러니까는- 옮기죠. 예, 예. 옮기게 되죠. 지금 얼마나 옮겼습니까? 거의 다 옮겼습니까? 이게 한 몇 번에는 기 좀 정도 어려워. 옮겨야 저희가 지금 현재 50기 정도 임시 네, 안치돼 임시 있는 안치가- 분들이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식 개관이라는 개념은 없나요? 이제 그거는 아직 날짜는 좀 잡진 못했고요. 저희가 네네. 이제 정식 개관보다는 이제 이게 준공이 워낙 늦어지고 했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은 이제 안치를 이제 4월 18일부터 이제 저희가 인테리어 들어가고 모든 게 다 끝나서 거기에 이제 안치를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네. 뭐 어쨌든 그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공직자분들 고생하셨고 공사해 주시는 뭐 시공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일추모관이 13,762기에서 지금 네, 23,000이가 더 23,000 늘었잖아요. 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 볼 때 예상이 이 정도면 우리 평택시 몇 년 정도치가 좀 안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한 달에 보면 100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1년에 이제 1,200기, 1,300기라고 한다고 하면 10년 정도를 보고는 있는데 20년. 20년이죠. 아니죠. 10년 조금 넘는 거죠. 15년 정도 잡는 건데 저희가 또 이제 장사시설 안에 종합 장사시설 안에 또 안치단을 또 마련을 준비하고 있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서류에 보면 저희 그 지금 공공위탁 기간 제가 이제 그 평택시에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위탁도 그렇지만 공공위탁이 대부분 5년 단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평택도시공사의 공공위탁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3년이면 사실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 잠시만 3년으로 돼 있었나? 그렇죠?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한번 그 공공위탁이다 보니까 이거 뭐 5년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요. 검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러면 우리 이 추모관이 준공이 됐으면 그 지금 임시 시설로 돼 있는 현재 판넬로 돼 있는 그 사무실과 주차장에 저희가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존치입니까? 그거는 아직 뭐 존치를 한다, 뭐 그거를 철거를 한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좀 잡혀 있지 못하고요. 그거는 최대한 아니, 근데 해서 그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뭐냐면 1추모관과 2추모관을 지을 때 이 네. 현재 가건물에 있는 판넬 그 졸업식 건물로 돼 있는 사무실과 화장실과 매점과 이게 지금 그 안에 있지 이 안에, 않습니까? 예.
이게 들어갈 공간을 좀 마련을 한 겁니까? 설계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이관에는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그러면은- 안내실하고 모든 그러면은 거. 네. 저희가 사무실하고 네. 매점하고 이게 다 이관에 그쪽 예, 이관 예. 쪽으로 이 추모관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존치나 이 부분을 결정을 못하는 아니, 이유는 그 뭐죠? 존치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철거 부분을 지금 언제 할 건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철거를 할 건지 계획이 어떤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뭐 언제 철거를 완료할 거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철거를 네.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밖에다가 공공 화장실은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밤늦게 우리가 이제 그 추모관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묘지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묘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아침 뭐 새벽에도 올 수 있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올 수 있고 밤늦게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지금 추모관을 닫으면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1추모관 옆에 그 화장실이 항상 개방을 한다든지 뭐 방법을 좀 잘 찾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적극적으로 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윤아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이 기존의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이관이 건립이 되면서 다시 이제 동의를 받으시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그 1년 예산이 7억 7,800만 원 정도가 좀 잡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추모관이 운영이 되면서 이 봉안료 징수가 이제 급속도로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023년도나 2024년도에 봉안료 징수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봉안료 징수 실적은 23년도에 8억 4,200 정도 있었고요. 8억 4,200이요. 예, 24년도에는 7억 6,300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3년도가 오히려 좀 더 많은 이유는 네. 그때 당시에는 그 윤년이 있어서 윤달이 있어서 개장유골이 좀 더 많았던 그런 영향이 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은 이거 이제 그 건립하는데 이제 고정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 경비가 1년에 한 7억 7천씩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는 수지가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이제는 이익 창출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여기에 보면 뭐 인건비가 사실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인건비가 나눠봐도 적지 않은데 그렇다라면 이런 데에서도 꼭 수익 사업을 하려고 이런 추모관 건립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운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그 수지가 잘 맞게끔 관리를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대안이 없죠. 도시공사 이외에 일단 우선은 그렇죠. 예, 예, 그런 전혀 상황이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좀 해주시고 이제 뭐 나중에 한번 뭐 행감 때나 뭐 이럴 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게 기존에 봉안되어 있는 이게 봉안 기간이 몇 년이죠? 기본은 15년입니다. 15년이죠. 이게 15년 동안 이제 봉안을 했다가 이제 만료가 되면 이제 봉안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징수율이 이제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연락이 두절이 되든지 그렇죠. 상주가 연락이 두절이 되거나 뭐 이랬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대안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의를 해주되 이 수지에 대해서 특히
봉안료 징수율 자체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철저하게 좀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제가 다시 하나만 정일구 더 의원님. 여쭤보겠습니다. 이윤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이제 그 봉안당에 이제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에 따라서 계속 순서대로 모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15년이 끝나는 시점에 블럭이 딱지들로 가득합니다. 그 추가로 이렇게 연장을 하셔야 되는데 연장이 안 돼서 근데 그게 계속 기간에 따라 계속 이동을 해요. 근데 그 딱지 말고 왜냐면 제가 이제 그 명절이나 이런 때 가면 그 딱 그 기간에 거치었을 때 그 블럭이 거의 그 노란 딱지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그 부모님 뵈러 왔을 때 좀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네,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저희가 디자인스럽게 도시공사랑 한다든지 예, 도시공사를 한번 보면은 거의 뭐 거의 굉장히 이렇게 안 보여요. 안에도 일단 안 보일 뿐더러 굉장히 딱지 장난 아니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디자인스럽게 불편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네네. 보겠습니다. 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이 심사보고서가 동의안 심사보고서가 12월 2일 날 복지환경위원회에 제출이 되었고 심사하는 과정에 저희 원안 가결을 하지만 의견으로 제2추모관 건립 이후에 의회 동의를 다시 받는다라고 해서 지금 다시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고요. 당시에 올라왔었던 그 심사 보고서에는 인력이 6명으로 되어서 심사 보고서가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은 7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싶어서 인력 현황이 현원 7명. 그런데 심사 보고서에는 12월 2일 날 제출된 심사 보고서에는 인력 현황이 6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관을 하면서 3명을 더 늘리겠다는 말씀. 예예 두 이로 명까지 7명이 들어온 건가요? 예상을 했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동의안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정일구 의원님께서 여쭤보셔서 그러는데 이게 15년이 지나면 일관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연장을 못 하시면 안 하시면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15년 그리고 또 재연장 10년, 10년까지 이제 가능하신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연락이 안 되고 하는 경우 저희가 이제 15년 되는 게 이제 202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 네. 같이 그런 식으로 좀 하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이제 계속 연락이 안 되거나 하면 저희가 이제 무연고자식으로 해서 또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몇 년간 연락이 안 되고 뭐 몇 개월간 연락이 네. 안 되면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은 아직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그 같습니다. 규정을 만드실 네. 때 몇 개월 이상 연락이 안 되거나 몇 년 이상 연락이 안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래요. 규정을 만들어 네, 주시고 그러면은 그 칸이 이제 비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2추모관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2추모관부터 이제 쭉 들어갈 테고 그럼 그 공간들은 제1추모관에 비어 있는 공간들은 앞으로 한 10여 년간 이제 비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공간들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워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관 건립에 따른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네, 정일구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급격히 늘고 있어요. 그렇죠? 몇 개까지 늘까요? 제가 볼 때 이대로면 지금
신축 아파트에 기본적으로 지금 거의 다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런 식으로 되면 민가정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만큼 향후에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렇게 준하게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서에서 의견은? 예, 지금 전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가 한 2년 후, 3년 후까지에 대한 계획은 한 7, 8개소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증가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아마 흐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어떤 그 지금 직접해서 살고 있는 그 주거 어떤 그 읍면동의 어떤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뭐 연계가 되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4월 18일 날 지역 돌봄 협의체가 발족이 됐습니다. 일단 협의체를 만든 이유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어떤 초등 돌봄의 형태를 우리 다 함께 돌봄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어떤 공유도 좀 하면서 좀 장기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학교 관련해 가지고요 교육청도 같이 참여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앞으로 계속 고민해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다함께 돌봄이 만들어졌을 때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그러나 대상이 다른 부분들과 지원금이 다른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약간의 갑론을박은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그 신규 아파트나 이런 데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요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고덕동이나 이런 데에는 맞벌이 부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이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머물 수 있는 곳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호하는 상황이 됐는데 하고 싶어도 향후 2년 정도 꽉 차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바로 하고 싶어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지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지역의 도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 이런 분들과 더 협의를 많이 하고 해서 이게 지금 국도비 배층으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될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네,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예,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 부분도 뒤처지지 않게 잘 예산 확보나 그리고 어떤 사업 계획들을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아 위원입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몇 호점까지 지금 개설되어 있죠? 예, 지금 운영은 11개소 운영되어 있고요. 예, 위탁자 선정은 지금 14호점까지 되어 있습니다. 4호점까지요? 14호까지. 14호점. 예. 지금 운영은 11개소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그 민간 위탁 동의안이 그 각 호점별로 해서 1호점부터 해서 위탁 기간이 재위탁 기간이 도래될 때마다 이제 동의안이 지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뭐 건의하자면 네. 이것을 뭐 껌껌이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다시 재수탁할 그 의사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미리 의사를 물어보고 1년에 뭐 앞으로 이게 지금 14호점까지 나와 있는데 계속 의회 열릴 때마다 이게 앞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몰아서 그렇죠. 의사를 물어보고 1년에 한 번 정도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다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인건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재위탁을 하시는데 이제 센터장님 한 분하고 돌봄교사 세 분이 계신데 이걸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에 민원 제기는 없었습니까? 학부모들? 혹시?
네, 지금 좀 전혀 없었습니까? 네, 여기가 20명이 정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북 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수요 대비 지금 많이 대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민원은 없고 좀 확대해 달라는. 공식적인 민원 제기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그게 제일 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학부모들이나 그 학생들의 어떠한 민원이 있으면 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뭐 민원 제기가 전혀 없었고 무탈하게 그동안 5년 동안 운영을 했다라고 하니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정일구 우리 위원님께서 좀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공 어린이집, 시립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거와 같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또 이제 어떤 이제 민원 소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다 함께 돌봄 센터의 그 정원 산정 기준은 그 면적으로 하게 되나요? 네, 한 1.1평 정도 예, 됩니다. 그 정원에 대한 거는 그 지자체에서 뭐 형평성에 맞게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최저 면적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 있고요. 예, 어쨌든 최소 면적에 대한 부분 안으로 정원은 하는데 뭐 예를 들어 50명을 받을 수 있는 뭐 시설인데 뭐 정원 한 40명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렇게 축소해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보니까 수요자는 굉장히 많은데 아직 이번에 2호점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정원을 더 늘릴 수는 없다. 목표도 85%로 잡았는데 목표를 상회하는 부분이고 네. 정원에 대한 조정은 좀 불가하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예, 여기는 면적 자체가 예, 이미 그 최소 면적 정도의 수준이어서 예, 더 늘리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공주택에 앞으로 신규로 이 센터가 설립이 될 때 그때는 그 시공사나 건설사와 이 다함께 돌봄 센터가 의무로 설치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과 좀 뭐 규모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실질적인 그 현장 센터의 규모가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향후에는 그럴 계획이 좀 있으신 건가요? 그 의무화되고 나서 이제 500인 공동 이제 그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우리 부서하고 이제 협의를 합니다. 건축 허가를 나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필요한 시설 지금 이제 우리도 행정적인 어떤 노하우가 이제 조금씩 연차가 되면서 쌓이면서 그 부분에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걸 예, 지금 협의를 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아이들의 어떤 동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한 어떤 설계와 그다음에 공간이 확보가 되도록 지금 우리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에서. 그 기준은 500세대 이상이면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700세대든 1000세대가 됐을 때는 이 다함께 돌봄 센터의 규모가 그만큼 커져야 되는데 그게 건설사하고의 기초적인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협의 들어올 때 다함께 돌봄 센터 공간을 최대한 좀 많이 크게 이렇게 확보를 해달라라고 더 강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냥 최소라고 해서 뭐 80 몇 제곱미터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130제곱미터 하는 데가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면적을 좀 최대한 많이 달라고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구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 민간위탁 성과 보고서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25년 8월 31일자로 수탁 기간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지금 수탁 기간이 그러면 기관이 계속 연장해서 그 수탁이 되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신청- 공개 모집합니다. 공개 모집을 합니까? 여기 앞에 저희 이제 그 동의안 앞쪽에 보면 주요 내용이 아동복지법 제44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단체나 그
그 법인이지 않습니까? 네. 하게 되는데 그 법령을 봐도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이 어떤 건지 지금 연계가 안 돼서 제가 못 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여기서 제가 좀 질문이 너무 광범위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민간 위탁을 할 때에 지금 다른 기관들의 어떤 민간 위탁을 봤을 때랑 이 부분이 지금 다 함께 돌보면 민간 위탁되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앞으로 되기만 한 10호점 정도 돼 있고 계속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 아닙니까? 늘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의 법인이 여러 개의 다 함께 돌봄을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규모 있고 체계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니면 여러 개를 같이 하면서 방만해질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작되어지는 상황에서는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명확히 좀 선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수탁 기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수에 제한을 둔다든지 자격 요건에 어떤 뭔가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더 대형의 규모 있는 그런 법인이 왔을 때 더 체계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 부분을 더 장려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든지 뭔가 좀 지금 정리돼야 쭉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한 법인이 뭐 이렇게 4개까지 한 데도 있고 한데 뭐 잘하는 기관이니까 좀 더 많이 해도 될까 아니면 또 새로운 그런 법인이 이제 들어와서 하는 걸 또 장려해주고 그런데도 같이 이렇게 동반 성장하도록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바람직한 네. 방향에 대해서는 조만간 좀 결론을 내서 지금 이렇게 아동복지법에서는 이게 숫자의 제한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 신규 아파트들 건립될 때에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500세대 넘는 아파트들이 엄청 많을 텐데 의무 설치 조항입니까? 그건 아닙니까? 21년 8월 이제 이후에 이제 건축되어진 아파트들만 의무 사항이고요. 그 전에 아파트들은 이제 의무 대상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일단 의무 대상 먼저 한 다음에 이제 뭐 기존에 있는 뭐 큰 500세대 이상 아파트들에 대해서 또 수요가 좀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근데 다만 이제 그 전제 조건이 그 해당 아파트에서 기존 아파트에서 공간을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다른 공간들이 이렇게 이제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그 기존 아파트에서도 우리도 공간을 내놓을 테니까 설치를 해달라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좀 검토를 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 공간을 제공을 할 테니 우리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우선순위가 신규 아파트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우선순위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는 1년에 한 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일반 이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했던 거는 신청을 받은 곳에서 검토를 해서 어차피 어쨌든 제한은 어쨌든 예산에 관련된 제한 사항이지만 예산에 대한 제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시기적인 부분과 맞추어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검토를 해서 아동이 이제 케어되기가 적절한 그 돌봄이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지역 주민들의 어떤 참여와 협조에 관련한 전제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선정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계 돌봄 센터가 반응이 좋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 협조 문제에 있어서는 네. 어렵진 않을 것 같고
뭐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가 유지가 뭐 어려운 아파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한 아파트들이 기존 아파트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뭐 과장님께서 기준이나 뭐 신청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세하게 네. 해서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없으십니다. 그러면 네, 잘하셨다는 말씀들이 있으신데요. 그럼 의원님 잠시 준비하시는 기간에 정회 잠깐 하고 위원장님 들어오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